514번 1대1 대응일 때 방금 전 문제랑 뉘앙스는 아주 흡사한 거예요. 자, 지금 절대값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이 절대값은 몇 개의 식을 하나로 쓴 거다. 두 개의 식을 하나로 쓴 거다. 양수로 풀릴 때와 음수로 풀릴 때를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러면 2x-5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에 따라서 두 가지의 식이 있다. 자, 그 중에 0 이상일 때, 0 이하일 때 둘 다 붙여도 되고 한쪽만 붙여도 되는 거야. 항상 0인 건 부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양수로 풀리니까 2x-5 더하기 kx-3의 모습이에요. 조금 더 보기 좋게 1차 함수의 모습으로 바꿀 거야. 자, 요렇게. 자, 음수면요. 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자, 절대값이 마이너스 붙이고 요렇게 풀릴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x 플러스 2 정도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앞에서의 지금 508번은 이 중간 과정 없이 자, 여기서 x가 2분의 5 이상일 때 x가 2분의 5 미만일 때 자, 요렇게만 써놓은 거고 지금 요 문제는 내가 그걸 직접 써야 된다. 그게 차이점인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앞에 있는 1차 항의 개수가 미지수인 k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현재 모르지. 그러면 자, 여기에서 조건은 똑같아. 1대1 대응이 되려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애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된다 그랬어? 증가로 붙어 있던가 감소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지? 증가만 하면서 계속 올라가든가 감소만 하면서 계속 내려와야 우리가 앞에서 1대1 함수임에서 1대1 대응인 거. 자, 이런 거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했잖아. 감소만 하는 거. 이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증가만 하던가 감소만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힌트가 뭐니?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해요. 또는 얘가 감소하면 얘도 감소해요. 라는 결론이 되는 거야. 그 말은 뿔뿔 마마 얘네들이 부호가 어떻다? 같다. 이게 결론인 거야. 안 돼 이거. 너무 빨리 잠들어 이렇게. 자, 그래서 최종적인 요 1차식으로 표현된 애의 요 514번 유형은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요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중간 키포인트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기울기의 부호가 동일하니까 요 앞에서의 기울기와 뒤에서의 기울기의 곱이 양수입니다 라고 하는 요 식이 끌어낼 수 있어요. 자, 요 식이 왜 나왔는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식을 이제 풀기 위해서 정리를 하면 뭐 정리는 이제 k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양수니까 양 끝범위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또는 k는 2보다 커요 라고 하는 게 k의 지금 범위입니다. 자, 중간에 쌤이 설명이 많았는데 이 실전 풀이로 얘를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야 돼. 자, 첫 번째 절대값 기호가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양수로 풀릴 때와 음수로 풀릴 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한 첫 번째 과정이야. 식 정리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나면 요 내용을 떠올리는 거야. 아, 기울기가 같아야 계속 증가만 하던가 감소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기울기 1차 함계수 기울기의 곱이 음수에 양수군요. 요 식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단계로 푸는 거야. 절대값 기호를 두 개로 나눈다. 기울기의 곱이 양수다. 실전에서 두 개로 풀었는데 계속 이해되고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출제에 잘 되고. 웃음의 의미는 뭐지? 네? 너무 할만해요 선생님. 이거야? 그러면 다 끝나고 또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그걸 가지고 보민이의 그 표정이 알겠어요 받기라고 계속 떠준대 나는 지금. 1번 알겠어요? 네. 1번 알겠어? 네. 그럼 2번은? 몰라요. 왜 안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돼요? 근데 왜 양수? 부호가 같은 애들끼리 곱하면 양수라고. 됐습니까? 네. 이거 보민이 문제다 이제. 요거 나오면 보민이 호출할게. 할 수 있다! 518번 우빈.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자 1대1 대응이 되도록 나오면 계속 조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이걸 1차 함수로 나왔을 때 1대1 대응이 되도록을 떠올려야 돼. 그걸 가지고 지금 2차가 나왔을 때로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야. 1차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했니? 범위가 이런 식으로 안 나왔지. 1차로 나왔을 때는. x의 정의역이 a 이상 b 이하고 공역이 c 이상 d 이하라면 1차면 여기서 어떻게 풀었어? 증가함수려면 여기. 감소함수려면 이렇게. 그 뜻은 지금 준비된 공역이 제한된 범위가 나온 거야. 이 준비된 공역 안에 치역이 여기가 나오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빨간색이 치역인 거 알겠어?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갔다면 치역은 요 정의역에서 시작하는 값에서 끝나는 값. 자, 치역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도 알겠어? 치역을 따라와. 자, 치역을 따라오는 게 포인트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2차 함수에서 치역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저 식이 x는 뭐 3 이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정의역을 그냥 바꿨어요. 정의역을 바꿨어. 그냥 숫자로 봐야지 편하니까. 그럼 저 지금 함수는 우리가 꼭지점을 아는 게 편하니까 x-2의 제곱 마이너스 1 정도로 이렇게 바꿔놓고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자, 여기가 x가 얼마일 때야? 2일 때야. 자, 그러면 내가 그리는 범위는 x가 3 이상에서만 그릴 거니까 x가 3인 순간이 뭐 이쯤에 있겠지. x가 3. 그럼 3 이상에서 이렇게만 그릴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치역은 어떻게 되는 거야? 3을 대입한 그 값. 3을 대입한 값 위로만 치역이다. 이게 화살표가 치역의 표시인 거야. 이게. 이해되니? 이해됐어? 자, 그러면 증가하는 함수의 치역은 시작하는 값부터 위로 그리겠구나. 근데 만약에 얘들아 치역이 이 치역을 선생님이 x는 뭐 1 이상에서 이렇게 했다고 쳐. x는 1 이상. 그럼 x는 1은 어디 있냐면 x는 1은 여기가 지금 2니까 x는 1은 정확하게 여쯤에 있을 거야.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1 이상에서의 치역은 1 이상에서 내가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파란색이 그려지는 이만큼은 치역이 시작하는 부분부터야 아니야? 아니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치역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또한 우리가 그 내용이 있어야 돼.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 구간 안에서 지금 파란색처럼 감소하다가 올라가게 되면 1대1이 됩니까? 안 돼. 그 증가감소 섞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 빨강색에서는 1대1이 되는 거야. 공역과 정의역을 조작을 통해서.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야. x는 a 이상에서 y는 b 이상으로의 함수래요. 자, 그럼 그때 다음의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자, 머릿속으로 일단 첫 번째 주어진 구간 안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만 해야 된다? 증가만 하던가 감소만 해야 된다라는 그래프 개형을 떠올려야 돼. 증가만 하던가 감소만 해야 돼.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서 올라가는 애인데 어느 시작점의 오른쪽을 그릴 건데 시작점 포함해서 오른쪽을 그릴 건데 증가만 해야 되니까 A는 2의 오른쪽에서 있다. 경계가. 왼쪽에 A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대1을 절대 못 만든다. 이게 기본적인 A는 2 이상에 있어요 라고 하는 위치야. 뭐? A의 위치 알겠나? 요즘 선생님이 태풍상사라는 드라마를 즐겨봐. 들어봤어? 드라마 많이 보세요. 딴거 얘기 안 했는데. 이태원 클래스. 그건 몇 년 전이잖아. 어쩌다 꽂힌 게 있으면 그걸 이제 선생님 정주행을 좀 하는데 태풍상사가 왜 꽂혔냐면 배경이 IMF 시작하는 그때 배경이거든. 90년대 중후반. 그때가 선생님이 딱 그 강태풍이랑 나이가 비슷할 때예요. 주인공이랑. 그래서 지금 그 작가가 아마 응팔 작가가 똑같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잘 끄집어낸단 말이야. 추억에 젖어도. 완전. 그래서 응팔, 응사 이때도 선생님이 그래서 막 즐겁게 봤거든. 그때 그 시절의 노래와
분위기 진짜 우리의 즐겁게 웃던 에피소드가 거기 나온단 말이야 드라마에.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응칠인가 맨 마지막에 한 게 뭐냐 응팔인가 응팔에서 덕선이 아버지가 직업이 은행원인 거 알았네. 네. 그 성동일 씨가 은행원인데 그 푸념 섞인 말로 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 아유 요즘 은행에 돈을 맡겨봐야 이자가 20%밖에 안 되는데 어? 돈을 어떻게 은행에 넣고 돈을 버냐. 이율 20%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적다라는 말을 해. 시대적 차이가 느껴지지? 요즘 너네 은행 이율 관심 없겠지만 은행 이율 얼마인지 알아? 어? 한 3% 줘도 많이 줘. 3% 은행 이율이. 근데 그땐 20%의 이율이야. 가만히 은행에 1억을 넣어놓으면 1년에 2천만 원씩 주는 거야. 1억만 넣어놔도 가만히 놔둬도 엄청나지? 그래서 은행 이율이 높을 때가 선생님 기억할 때 중고등학교 때 30%까지 갔어요. 우리나라 실제. 그때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 성장기니까 은행이 돈을 이율을 많이 주고 고객에 대해 돈 좀 빌려 은행이 돈을 받아서 그걸 재투자하는 거거든. 기업한테 돈 빌려줘서 그 이자로 돈을 불리는 게 은행이야. 그러면 나한테 투자하세요. 30% 줄게요. 그래도 얘네들은 기업에게 더 큰 이율로 빌려주고 남으니까 이율을 막 주는 거거든. 높은 이자로.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 근데 은행 이자가 20%인데 다른 거에 투자하면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니까 은행에 또 안 넣는다는 거 아니야. 그럼 다른 거 높은 수익률 날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선생님 그때 당시에 이제 경제 쪽에 이제 최전선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대화가 되게 기억나. 요즘 야 선생님이 몇 년 전이더라? 2년 전인가 3년 전에 6%짜리 적금 준다 그래갖고 새벽부터 줄 섰어. 6% 적금. 나 줄 섰었어. 애기들 앞으로만 준대. 그래가지고 애들 통장 만드느라고 그걸 줄까지 서야 돼. 그랬더니 아내가 줄 서야 된대. 갔더니 이렇게 줄이 그냥 와. 아무튼 딴 데로 갔다. 뭐 얘기했냐? 덕선이. 갑자기 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거 시작된 게 뭔지 기억하는 녀석이 있었는데. 드라마 갑자기 얘기하셔서 드라마 강태풍. 아. 드라마 강태풍.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걔네가 지금 부산에서 무역을 막 하거든. 중간에 나도 모르게 부산 사투리가 섞여 나왔어. 눈치챘나 모르겠지만 막! 자 이어갑니다잉. 자 아까 A 이상에서 B 이상으로. 그러면 얘가 뭐야? 얘가 공역이야.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게 뭐여야 돼? 치역이 돼야 돼. 치역이 돼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자 그럼 어딘가에 여기 A가 있는데 A를 대입한 그 FA 위로 그려요. 그러면 FA 이상. 자 이만큼이 치역이 된다 그랬잖아 방금. 그러면 이 치역이 뭐랑 같아야 된다고? 얘가 공역과 같아야 된다고. 얘가. 그러려면 공역이 B 이상이에요 나와 있으니까 FA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B여야 됩니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되겠니? FA가 B여야 돼요. 이걸 찾아내는 걸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계속 설명을 길게 한 거야. FA가 B여야 된다. FA 이상의 치역이 나올 거니까 그 값이 시작하는 공역에 시작하는 치역에 시작하는 B여야 된다. FA는 B입니다를 찾으면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FA는 B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A 빼기 B의 최대를 찾으래. 그러면 A 빼기 B가 뭐가 되는 거야? A 빼기 B는 A 빼기 B. A 빼기 B. 자 그러면 요 A에 관한 2차식의 최대값을 찾아라. 2차 함수 최대값 문제로 돌아온 거야. 어느 범위에서? 2 이상에서. 2 이상에서. 그러면 2 이상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라. 뭐부터 확인해? 대칭축이 들어가 있냐 없냐부터 확인해야지. 그럼 대칭축의식 얼마입니까? 2분의 5예요. 2분의 5. 2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2분의 5. A는 2 이상이니까 2 이상에서 꼭지점 들어갔네? 그래서 2분의 5일 때 값이 최종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해됐어? 이해됐어? 너무 보고 있어.
이해됐어? 왜요? 자, 지금 두 개로 문제가 나눠졌어요. A에 대한 최대 최소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A의 이차함수야. FA가 B인 거 이해됐어? 아니 그게 이해하는데 저거는 알겠어요. 이게 이해됐냐고. 아니요? 왜 B죠? 그게 공역이라.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요.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야지 1대1이니까. 1대1 대. 치역이 A야? 아니 정역이에요. 정역 아 정역이. 야. 치역은 FA 값 이상 이게 치역이라고 했잖아. 아, 그게 나도 어렵다. 그게 얘랑 같아야 되니까 얘하고 같다고. 치역이 FA 값 나온 거 이상인 거 알겠니? 네. 그럼 공역이 B 이상이라고 나와 있잖아. 네. 걔네 둘이 같아야 되는 거 알겠니? 네. 그러니까 얘가 얘라고. 오. 그래서요? 그게 결론인데. 나안 들었지? 아 들었어. 그게 결론이라고. FA는 B. FA는 B. 그래서 B 대신 넣었다고. 이해했어요. 자, 문제 변형합니다. 변형. 자, 이 문제가 더 잘 출제되는 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여기를 A로 바꾸는 거예요. A 이상에서 A 이상으로의 함수다. 즉 X에서 X로의 함수를 더 많이 출제해. 방금 전 푼 거랑 같아. 방금 전에는 FA는 뭐랑 같다 그랬어? B랑 같다 그랬잖아. 근데 FA가 뭐랑 같은 거야? A랑 같아요. 이렇게 되겠지. B 대신 A로 썼으니까. 그럼 FA는 A. 자, 그러면 A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풀면. A가 두 개 나오겠지. 그 중에 뭐였어? 아까 A가 몇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대칭축의 오른쪽이어야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근 중에 2보다 큰 걸 답을 내는 게 변형된 문제의 풀인 거예요. 시작하는 값이 이 값이어야 돼요. 이가 얼마? 대칭축 얼마야? 아 그거구나. 대칭축이 2라고. 아 이가 얼마? 2의 오른쪽이어야 증가만 하니까 1대1이라고. 알아요. 맞았구나. 친절하게 얘기했다가 그래. 알았어. 친절하게 얘기했더니 뭐라 한다잉? 못 자, 들었어. 21번. 20번이랬니? 21번이랬니? 우빈. 20번 없습니까? 자, 21번.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커요. 이거 무슨 뜻? fx는 무슨 함수? 무슨 함수? 1대1. 동그라미 두 개인데요. 두 칸인데요. fx는 무슨 함수? 증가. 봤어. 증가함수. 꼭 기억해놔라. 더 큰 값을 대입할수록 함수값도 커져요.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오른쪽 위로 향하는 함수란 뜻이에요. 오른쪽 함수값이 x값이 커져요. 대입하는 값이 커지는 거는 점점점 오른쪽 걸 대입하는 거고, 함수값이 커져요. 위로 간다는 소리인 거예요. 오른쪽 위로 가요. 이 소리인 거야. 해석돼? 증가함수, 감소함수. 자, 그러면 F4는 6을 만족시킨다. 함수 개수.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 아이디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함수의 개수 아이디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그냥 함수, 1대1 함수, 증가함수, 상수함수, NPR, NCR까지 다 얘기했었지. 자, 그러면 상황을 보자. 자, 이 문제를 보지 말고, 자, 일단 연습이에요. 기본 아이디어가 정확하게 익혀져야 돼. 자, x에서 y로야. 자, 연습이야. 자, 그냥 함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몇? 1이 대응할 수 있는 거 몇 개?
2가 대응할 수 있는 거, 3이 대응할 수 있는 거, 이게 그냥 함수 개수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냥 함수에서 F2는 3인 함수 개수는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F1은 몇 개에다 갈 수 있어요? F1은 5군데에 갈 수 있죠. F2는요? 한 군데로 정해졌죠. 그럼 F3은요? 5군데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야. 기본 함수의 아이디어도. 자, 두 번째는 1대1입니다. 1대1. 자, 1대1은 함수일 거냐 대응일 거냐 고민하는 거 없이 무조건 방식이 똑같다 그랬어요. 1대1의 아이디어가 뭐였어? NPR이었어. NPR. 5P3. 자, 1이 대응할 수 있는 거 몇 개? 2가 대응할 수 있는 거 몇 개? 3이 대응할 수 있는 거? 이게 1대1인 거야.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F2가 3인 1대1은 몇 개냐? 어? 얘가 짜장면 시켰어. 그러면 F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야? 4개. F3이 갈 수 있는 거? 3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걔 빼고. 걔만 경우의 수 빼고. 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그거였어요. 증가함수일 때랑 감소함수일 때가 NCR의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NCR. 자, 그러면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걔를 대소관계별로 제일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준다. 이런 뜻이었다고. 이해됐어요? 이게 기본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F2가 2인 증가함수는 몇 개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F2가 2로 대응이 끝났어. 그러면 F1은 어디로 대응해야 돼? 2보다 작은 거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건 1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3이 갈 수 있는 건 2보다 큰 거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3이 대응할 수 있는 건 3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F1은 하나고요. F3은 3개예요. 그래서 3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하나가 걸려버리면. 그래서 중간에 대응하는 어떤 조건의 함수값 놔두고 나머지를 함수로 풀 거냐 1대1로 풀 거냐 증가함수로 풀 거냐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의 문제로 가봅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이 1, 2, 3, 4, 5야. F4는 6이래. (1, 2, 3, 4, 5에서 1, 2, 3, 4, 5, 6, 7, 8로 갈 건데 자 F4는 6 고정. 그러면서 증가함수가 되려면 4보다 작은 애들은 어디에다 대응해야 돼? 6보다 작은 애에 대한 대응 관계만 만들 수 있는 거야. 5는 어디 대응해야 돼? 6보다 큰 거에만 대응 관계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대응 관계가 조건이 뭐야? 이 대응 관계에서도 여기서도 증가함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1, 2, 3에서 1, 2, 3, 4, 5로의 증가함수. 그게 뭐라고? 5, C, 2라고 이게. 얘를 두 군데다 쏘는 건 정확하게는 2C1이지만 그냥 두 가지니까 문제가 없죠. 그러면 위에서하고 아래에서 동시에 얘를 만족해야 되니까 총 함수 개수는 20개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디어 이해돼?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요. 함수 개수의 해석은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 그래서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자, 지금 잘 들었나 모르겠다. 변형한다 또. 어디를 변형할 거냐? 자, 여기를 변형할 겁니다. 자, fx1, fx2가 다르다. f1 더하기 f4는 6이다. 이런 식으로. 뭐야? 조건을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경우의 수처럼 풀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라 하냐?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어떤 함수 개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 1대1로 접근을 해야 된다. 1대1. 1대1로 할 건데 자, 큰 케이스가 둘의 함수값의 합이 6이래요. F1하고 F6의 케이스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거는 예를 든 거야. 그러면 F1과 F4가 더해서 6이 되는
얘하고 얘 1하고 4의 대응관계에 먼저 화살표를 정리해야 돼. 몇몇 더하면 6이야? 1과 5가 있죠. 아 너무 큰 거 있다. 경우가 너무 많다. 줄여줄게. 여기를 4. 그래 4. 그거 하려고 했어. 여기가 4야. 그럼 몇몇? 1, 3, 2, 2, 3, 1이 있는데 자 똑같은 거 대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으니까 얘는 빼줘야 되는 거야. 큰 케이스가 두 가지인 거야. 그러면 F1은 1이고 F4가 3인 1대1. 그럼 나머지 애들 2, 3, 5가 어디로 갈까요? 이게 경우의 수잖아. 그러면 F2가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야? 2개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 1대1이라니까. 6개. 자 그러면 3이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 5군데. 5가 갈 수 있는 거? 4군데. 자 그래서 이렇게 120까지가 요 케이스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가 3하고 1로 바뀌었어도 계산식은 똑같겠지. 그래서 240개가 지금 그냥 예를 든 문제에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함수값들을 가지고 조건을 걸면 그 함수값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먼저 분류하고 그 케이스 안에서 나머지 대응관계를 정해진 화살표 말고 정해진 대응 말고 나머지 애들이 어떤 조건으로 함수를 구성할 거냐 이런 흐름들인 거야. 두 가지를 끊어서 보는 거야. 전체 케이스 그다음 그 안에서 함수냐 1대1이냐 증가함수냐.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22번. 자 이번에는 구간이 3개입니다. 3개.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좀 봐야 되냐. 항등함수가 뭐니를 또 잘 느껴야 돼요. 항등함수가 뭐였니? 대입한 게 그대로 나와요. 이게 항등함수였단 말이야. 항등함수. 그래서 조건이 없으면 우리가 아는 식 중에는 누구밖에 없다? y는 x밖에 없다 그랬어. x. 자 앞쪽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항등함수 처음 배울 때 몇 페이지냐? 항등함수 처음 배울 때 선생님이 첫 시간에 굉장히 정리를 하고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정리해드린 내용이 있어. 그래프의 교점과 같아요.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x의 개수는 자 492번입니다. 확인 체크 492번. 두 함수가 같을 때 확인 체크 492 찾았어요? 거기서 fx는 gx가 되기 위한 이 식을 교점의 x좌표인 방정식으로 그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써있거든. 떠올려.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자 fx는 gx 두 함수가 같아야 돼요 라고 하는 건 y는 fx하고 y는 gx하고의 무엇? 교점. 그래프에서는 교점의 x좌표가 그걸 만족하는 그 x라는 집합의 원소였어. 이걸 떠들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fx는 x예요를 같은 방법으로 해석해봐. 같은 방법으로. fx는 x가 돼야 된다며. 그러면 y는 fx와 y는 x의 교점. 그것의 x좌표가 항등함수를 만들어주는 x다 이런 뜻인 거야. 안 왔네 아직. 우리가 항등함수는 fx가 x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해석처럼 fx는 gx예요 라고 하는 해석처럼 y는 fx와 y는 x라고 하는 것에 교점의 x좌표가 대입을 하면 항등함수를 만족하는 원소라고. 왜요? 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 얘랑 문제 다시 봐. 문제 492번은 안 읽었구만. 492번에서 뭐 찾으래? 뭐 찾으래? 문제 읽고 있지? 네. fx는 gx를 만족하는 모든 집합 x를 구하세요 써있지? 네. 그 집합 x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
이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라 그랬잖아. 왜 여길 봐? 써 있는 걸 봐야지. 정리하라 했는데 안 돼 있구만. 어? 선생님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애들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구만. 그 문제. 어? 들은 것만 기억나지? 들은 것도 기억 안 나? 492번 다시 들어. 확인 체크 492번. 그 문제에서 우리가 집합 x를 어떻게 구했어? 집합 x를 어떻게 구했어? 떠올려. 걔랑 똑같이 풀 거니까. 490번 별표 쳐놨잖아. 어떻게 풀어야 되냐고.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같다 하고. 같은 값을 그 x 그거 구했잖아. 그 x 값. 어? 교점의 x 값 구하는 거랬잖아. 식으로 풀었지만 그래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 식으로 풀었지만 그래프의 의미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찾는 거라 그랬지. 이걸 떠올려야 돼. 아,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거 같지? 이해했어? 지금 날 봤어야 되는데 이해했어? 어? 날 봐야 될 땐 책 보고 책 봐야 될 땐 날 보고 어떡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다른 문제라고 느끼면 그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같은 문제라고 느끼게 쌤이 연결해 주니라고 계속 떠드는 거야. 자, 우리가 fx는 gx를 풀어라. 그럼 우리는 이걸 반사적으로 잘 풉니다. 식 대입해갖고 이거는 방정식 풀라는 뜻이구나. 잘 푼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x가 나온 걸 가지고 여기까지 푸는 건 쉽지가 어렵지가 않았다고. 그래서 x는 1, x는 2 뭐 이렇게 써있잖아. 여기 집합 x가. 다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풀었던 애의 실체는 fx는 gx의 방정식의 해를 구했던 건 뭘 구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구하는 거라 그랬지? 이걸 연결하라고. 우리가 푸는 방정식은 그래프 함수에서의 교점 좌표를 구하는 거라고. 항상 함수의 교점 좌표 연결됐어? 반응이 여기서 얘기하면 1, 2, 3 얘기하면 1, 2 하다가 3 얘기하면 이렇게 멈추냐? 답답하네. 이어가 볼게요. 자, 그럼 항등함수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 fx는 x라가 돼 있잖아. fx는 x.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어떻게 찾는다고? fx하고 x라고 하는 그래프의 교점을 찾겠다고. 식으로 풀 때가 있고 그래프로 풀 때가 있다고. 어? 자, 그러면 fx를 그려보겠다. fx를 그리겠다. 자, fx를 그립니다. 이제. 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4의 상수함수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이래요. 0,1 2x 플러스 1 1일 때 3. 요 정도가 되는 거야. 그 다음 1보다 커질 때는 3이에요 라고 하는 상수함수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그려본 적 없는 뒤집어진 Z자 같은 이런 그래프가 지금 fx야. 일단 fx의 그래프가 저렇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연결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fx는 지금 그렸잖아. 여기다 뭐 그리면 돼? y는 x 그리면 되겠지. 어? 그럼 y는 x는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두 그래프가 지금 몇 군데에서 만나고 있지? 세 군데에서 만나고 있지. 세 군데에서 만나는 그 x좌표. 세 군데에서 만나는 그 x좌표가 하나, 둘, 셋. 걔네들이 얘다. 이런 뜻이야. 세 군데에서 만나는 x좌표를 대입하면 걔네는 항등함수가 돼요. 교점의 좌표가 3개 있어요. 이 그래프의 의미가 그거라. 그러면 A는 누구야? 하얀색 위의 그래프. 여기가 A, 마이너스 4겠지. 응? 노란색 위의 점이면서 흰색 위의 점이니까 얘는 A, A거든. 그러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4인 거야. 다음은 요 파란색 위에 있는 애는 B를 대입하면 여기다 B를 대입하면 2B 플러스 1인데 여기다 대입하면
B, B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인 거야. C를 대입하면 C 대입하면 두 자리가 C, 3이야. 역시 이 Y는 X에 대입하면 걔가 C, C야. 그래서 하나는 3이야. 이렇게. 각각의 구간의 그래프에서 대입한 값과 나온 값이 같은 애가 이렇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3 세 자리가 있어요. 계소관계 상관없이.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렇게 결론이 돼요. 중간 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 파랑색이랑 하양색의 교점이잖아. 응? 파랑색이랑 하양색이랑의 교점. 파란색식 2x 플러스 1과 y는 x의 교점. 그러니까 그래프의 의미로는 저렇고 우리가 식으로 푼 건 세 개를 이렇게 찾았다 뜻이에요. 넥스트. 자, 523번. 자, 522번은 선생님이 좀 실력업 중에서도 약간 어려워서 넘어간 감이 있는데 이 523번은 실력업이지만 익히셔야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함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fx는 f-x 이런 거 잘 봐야 돼. 너희들이 함수를 배우고 나면 저런 각종 표현들이 이제 다 시험에 그냥 막 나오는 거야. 별도로 안 했는데도 나오는 거야. 우리 도형의 이동에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표현 중에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었어. 어떤 함수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fk-x는 fk 플러스 x 이런 표현이 있어. 분명 우리 본 적 있어. 뭐였게? 자, 지금 이 시간부로는 좀 적어놓고 수시로 외우듯이 봐. 알아야 되는 표현이라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잖아. 자, x는 k 대칭인 함수입니다. 2차 함수에서 배우는 식이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야. x는 k가 대칭축인 식이야. 대칭축 이렇게 해서 대칭축. x는 k가 대칭축. 그럼 얘를 가지고 x는 k가 대칭축이니까 k에다가 0을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k에다가 0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와? f 마이너스 x는 f x인 식이 나오지. 그게 바로 쟤입니다. 지금 초록색 네모친 거. 그러면 k는 0, k가 0이니까 x는 0 대칭인 거네. 시간이 그냥 가도 돼? 시간이 문제야. 그럼 x는 0의 또 다른 이름이 뭐야? Y축. y축인 거야. 그래서 이게 y축 대칭인 함수 표현이에요. y축 대칭이네. y축 대칭이네. 이 한테 또 나와. 응? 그때 다 대답하면 좋겠어. y축 대칭. 이걸 다른 말로 우함수라고도 해. 한자 표현. 와우! y축 대칭은 우함수. 와! 자,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볼게. 우리가 도형의 대칭에서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건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마이너스 x를 대입하지? 어디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해? y축 대칭할 때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했어. 어떤 좌표를 y축으로 대칭했어. 근데 그 값이 같아. 이런 의미인 거야. 이게 기호의 의미가. y축으로 대칭한 애를 대입해도 같다. 그러니까 함수가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x를 대입한 거랑 여기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게 항상 같아. 이런 뜻인 거야. 그래프의 의미로는. 자 그러면 지금 대칭의 의미를 살려서 다음과 같이 쌤이 얘기해 봅니다. x도 부호 반대, y도 부호 반대로 바꾸는 게 어디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야.
그러면 x를 부호로 반대로 바꾸고 y라고 하는 게 함수니까 그거를 부호를 바꿔도 똑같아. 이렇게 쓴 게 원점 대칭인 함수인 거야. x의 부호와 y의 부호를 바꿔도 똑같다. x 부호, y 부호 바꿔도 똑같아. 여기에 이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fx 더하기 k는 fx예요 라고 하는 표현이 곧 또 이제 많이 등장할 거니까 여기서 같이 정리해라. 자, 이렇게 된 건 어떤 x가 똑같은 걸 더해도 함수값이 같네. 일정한 걸 더해도 계속 같아. 그래서 이거는 주기가 k인 함수예요 라는 뜻이에요. 주기가 k다. 주기 함수가 뭔지 알겠니? 주기 함수? 계속 같은 게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함수가 이제 주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진 간격이 여기가 k다. k만큼 떨어져도 계속 같은 값이다. 그래서 이 주기 함수 비스무리한 걸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실력원 문제로 푼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항상 나오게 되는, 우리 수학에서 자주 나오는 함수 표현인 거야.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일단 이름을 몰라도 나오는 저 정의대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지웁니다 이제. 자, 정의대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지금은 이 원점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이에요, 이런 거 몰라도 풀어야 돼요. 사실은 함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건데, 이렇게 어떤 규칙이 나오면 이것을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는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면서 그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가봅니다.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자. 그럼 좌변이 f 마이너스 3이고 우변은 f3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랑 3이랑 같은 거 시켜야 되는구나. 같은 거 대응해야 된다. 같은 데다 화살표 쏴야 된대.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f 마이너스 1은 f1과 같아요. 얘하고 얘도 같은 거 대응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같은 대로 대응해야 되는 애들이 족족 나오고 있지 지금. 자, 그러면 세 번째 0을 대입해보니까 f0은 f0이에요. 0이라고 하는 애는 대칭이 없이 그냥 아무거나 가도 돼요. 이 표현이 된 거야. 아무거나 가도 돼. f0은 그냥 가면 돼. 자, 수고스럽지만 1을 대입해보면 f1은 f-1이어가 같아야 되니까 같은 조건 나온 거야 지금 2번이랑. 자, 그러면 x에다가 3을 대입해보면 1번이랑 같은 조건 나오는 거 확인됩니까? 이해됐어? 이 말은, 자, x에서 x로 대응을 할 건데, 자, 일단 마이너스 3이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입니까? 얘가 가서 아무거나 하나를 대응시키는 거야. 여기 1대1이다 증가감소다라는 거 없잖아. 그러면 그냥 함수 아이디어 개수로 가는 거야. 자, 그런 다음 마이너스 1은 몇 군데 대응할 수 있어? 역시 아무 데나 가면 되겠지. 자, 0은 어디 가면 됩니까? 아무 데나 가는 거야. 자, 이제 1은 어디 갑니까? 1은 마이너스 1이랑 같은 데에 대응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어딘가 간 거를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 이런 소리인 거야. 자, 마지막 3도 마이너스 3과 같아야 되니까 얘가 어딘가 갔겠지? 따라가야 돼.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이 문제를 만족하는 함수 개수는 125개가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을 쭉 대입해 봤더니 마이너스 3이 가는 애를 얘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마이너스 1이 가는 대응하는 값을 1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0은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거구나. 이런 뜻인 거예요. 전체를 해석하면. 자, 여기가 왜 1인지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살짝 바꿔볼게요. 여기가 아까 말한 대로, 자,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럼
그럼 어떻게 되나 보자. 자, 이렇게 붙었어. 여기 이렇게 붙었어. 자, 그러면 붙으면 이제 뭔 일이 벌어지냐? F-3과 F3은 부호가 반대. F-3과 F3은 부호가 반대. 그러니까 아까는 똑같은 데 갔는데 만약에 F3이 -1로 갔으면 F3은 1로 가야 돼.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부호 반대인 걸로. F-1하고 F1이 부호가 반대다. F-1이 1에 갔으면 F-1에 갔으면 F1은 -1로 가야 된다. 이렇게 부호 반대의 성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5가지, 얘가 5가지인 건 똑같은데 여기 한 가지인 것도 어때? 똑같지. 가야 되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냐? 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F0. 아까 달라진 게 F0은 F0이에요. 그럼 당연하지. F0이 1이면 얘가 1이고 얘가 2면 2고 그냥 그 등식이 나온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뭐가 나온 거냐면 마이너스 F0이 F0과 같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어도 같은 값으로 가야 돼요라고 하는 이 식이 나온 거야. 즉 좌변에서 우변으로 옮기든가 얘가 우변으로 넘어가면 F0 더하기 F0은 0이어야 돼요. F0은 0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F0은 0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기의 의미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은 즉 원점 대칭이 되면 F0은 무조건 0이어야 돼요. 그래프를 떠올려봐. 원점 대칭이 되려면 F0은 원점을 지나야만 하는 거야. 원점을 지나지 않고 그 점을 지나지 않고 원점 대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Y축 대칭이 될 때는 F0이 아무데나 있어도 Y축 대칭은 가능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야. 자, 이렇게 되는 거. Y축 대칭이 되려면 F0은 아무데나 있어도 돼요. 아무데나 있어도 원점 Y축 대칭은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원점 대칭이 되려면 반드시 요 점을 지나야 되는 거야. 원점 대칭이 되려면 0,0을 지나야만 하는 거야. 그래서 F0의 값은 0 하나의 가지수만 가능하다. 자,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떠든 게. 다 된 거냐?